안녕하세요. 라비앙 성형외과 김상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보형물입니다. 보형물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생긴 모양도 다르고 겉표면도 다르고 이래서 어떤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촉감을 낼지 참 고민이 되실 겁니다. 보형물이 어떻게 이제 촉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슴 확대 수술은 결국은 내 몸에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는 수술입니다. 내 몸에 비유를 하자면 포켓 또는 이제 방이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지만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것이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유지가 되고 일정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후에 흉터 조직에 의해서 움츠려들기도 하고 보형물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만들었던 포켓이 더 넓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경과 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케어하고 신중하게 관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슴 수술을 하게 된다면 계획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절개 어디로 할지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내 몸에 어떤 깊이에 만들어 줄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이 이제 보형물을 선택을 하고 보형물의 볼륨을 어떻게 넣어 줄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절개 부위는 유륜 절개 또는 겨드랑이 절개, 밑선 절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이 절개 부위에 따라서도 최종적인 촉감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밑선 절개나 겨드랑이 절개를 사용했을 때가 유륜 절개를 했을 때보다 조금 더 구형구축이 발생할 확률이 낮고 좋은 촉감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형물이 들어갈 포켓이 만들어질 텐데요.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을 피부와 모유 만드는 유선 조직 아래에다가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조금 더 깊이 근육 뒤에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를 내 봤을 때 이제 근육 뒤에 들어가도록 조금 더 깊이 보형물을 넣어 주었을 때 최종적인 촉감이 더 좋은 것으로 통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보형물입니다. 어떤 보형물을 선택을 할 것이며 환자분의 체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보형물을 넣는 것이 제일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환자분의 체격을 수치화해서 이렇게 다 재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의 피부, 그리고 연조직, 근육의 두께, 근육의 발달 정도, 흉곽의 형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보형물의 크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상담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조금 의사들이 권하는 볼륨보다는 조금 더 크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체격에 비해서 너무 큰 보형물을 무리해서 넣는다면 당연히 좋은 촉감을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거친 다음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형물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보형물이 최근에 몇 번의 이제 보형물 이슈들을 겪으면서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들은 표면이 아주 그냥 매끈하게 만들어져 있는 타입의 보형물 한 종류와 그다음에 표면을 실크처럼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결을 만들어 놓은 두 가지 타입의 보형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호로 표현을 드리자면은 멘토라는 회사의 보형물과 그리고 모티바라는 회사의 보형물, 그리고 세빈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보형물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표면이 매끈한 보형물 또는 표면을 실크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타입의 보형물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보형물은 현재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다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요.
멘토라는 회사의 보형물은 미국 식약청, 우리가 흔히 FDA라고 알고 있는 미국 식약청의 허가까지 얻은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럼 제품에 따라 보형물이 촉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껍질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껍질은 얇으면 좋겠죠. 얇으면 얇을수록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겉에서 이렇게 쥐어봤을 때 촉감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이물감이 덜할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턱대고 얇게 만들 수 없는 것이 이 가슴 보형물은 환자분 몸에 들어가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지지 않고 유지돼야 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또 너무 얇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겉껍질 쉘을 최대한 얇게 만들면서 굉장히 중압을 많이 해서 얇지만 내구성이 강한 쪽으로 점점 보형물이 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물은요. 과거에 식염수가 들어갔을 때는요. 환자분이 이렇게 식염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면은 식염수가 안에서 찰랑찰랑 움직이는 걸 느낀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식염수가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조직이나 유선 조직에 비해서 점도가 낮기 때문에 조직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서 찰랑찰랑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용되고 있는 코젤 보형물은 이 점도를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조직, 유선 조직의 점도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기울일 때 이렇게 가슴 조직이 기울어지는 거랑 비슷한 템포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들어져서 촉감을 좋게 만들려고 개선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눌렀을 때 가슴 모양이 돌아오지 않고 그냥 꾹 눌린 상태로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이상하겠죠. 그래서 어떤 눌린 상태, 압박을 받았을 때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되는 힘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이 점도와 탄성 두 개를 붙여서 점탄성을 우리 몸의 조직에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기술들이 이제 이 개를 제조하는 회사들의 어떤 노하우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채울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느슨하게 채우면 촉감이 좋아질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느슨하게 채우면 분명히 촉감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느슨하게 채웠을 때 문제가 뭐냐면 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필링을 너무 많이 포기하고 느슨하게 채우게 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피부에 얇은 분들은 리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보형물의 겉표면에 생긴 결 같은 것들이 만져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뾰족하게 생긴 너클 같은 것들이 얇은 피부를 통해서 만져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마냥 많이 채울 수만도 없습니다. 많이 채워지면은 그것 때문에 촉감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보형물은 대부분이 같은 100cc의 공간을 한 80% 정도대로 80%대로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의사가 환자분한테 좋은 촉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최대한 출혈을 덜 일으키고 조직의 손상을 덜하게 하면서 수술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손바닥만한 꺼즈 한 장이 이렇게 푹 적셔질 정도의 출혈이 10cc 정도의 출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한 사람이고 뭐 특별하게 출혈 소인이 없으신 분이라면 꺼즈 한 장이 채 푹 적셔지지 않을 정도로 출혈을 거의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슴 수술 촉감과 보형물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을 오시게 되면 병원에서 직접 여러 가지 보형물 종류들을 직접 만져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결국 수술하고 나서의 최종적인 촉감은 의사와 환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출혈이 덜 일어나고 조직 손상이 덜 하도록 조심스럽게 수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형물 자체의 특성보다 더 중요하게 촉감에 관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라비앙 성형외과 김상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